조선 성종 6년 경기도 광주의 어느 마을에서 한 노비가 말을 타고 다니고 비단 옷을 입고 다니며 양반 행세를 한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소문을 들은 사원부에서 그 노비를 잡아 조사를 하자 이 노비가 양반집 사모님과 간통을 하였고 관계 이후에는 마치 자신이 양반인 양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 간통의 주인공인 양반집 여성은 무려 세종대왕의 큰형인 양녕대군의 서녀로서 왕족이었고 남편은 오품벼슬의 양반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던 이 여성은 왜 하필 노비와 간통을 하였고 어떤 최후를 맞이하였을까요? 노비와 간통하여 딸까지 낳았다는 왕족 출신의 간통녀 이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구지는 출생연월은 기록된 바 없으며 양녕대군의 8번째 서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급을 현주라고 하는데요. 현주란 조선 초기 군주와 함께 종실의 딸을 일컬었다고 합니다. 이구지의 어머니는 천첩으로 양녕대군의 여자 노비였지만 양반과 노비 사이의 자식은 노비 계급을 따라 자식도 노비가 되었고 왕족과 노비 사이의 자식은 왕족의 계급을 따라 왕족의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녀의 신부는 왕족의 대우인 현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실록과 족보에는 그녀의 간통 행위로 인해 족보에서 삭제되어 없다고 하네요. 이구지는 경기도 광주에 살던 오품벼슬의 별제 권덕영에게 출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었던 권덕영에게 무시당하고 냉대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사고로 남편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의 사망으로 과부가 된 이구지는 노비들과 함께 남편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극의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과부가 된 이구지가 자신의 총이었던 천례와 눈이 맞아버린 건데요. 이구지는 밤마다 본인이 노비였던 천례를 불러 뜨밤을 보내게 되었고 결국 이구지는 노비인 천례와의 사이에서 딸까지 낳게 됩니다. 이구지는 딸이 태어나자마자 본인의 자식임을 숨기고 노비의 자식으로서 딸을 집에서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녀의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이구지의 걱정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바로 딸이 노비의 신분으로서 시집을 가게 되면 노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딸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던 이구지는 결국 자신의 딸이 왕실의 자손이다 라고 떠벌리고 다녔고 노비의 자식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를 수상히 여겼고 결국 소문은 멀리 퍼져 사원부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구지의 행위는 사원부의 수사로 간통행위가 적발되는 계기가 됩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한 행위가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남자들의 간통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지만 여성의 간통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 덕분에 간통 소식은 동네에 쫙 소문이 나게 되고 도성에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이구지가 남자 노비였던 천례와 정분이 나서 살림을 차렸다는 말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소문이 커지자 사원부 간부들은 왕에게 직접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게 됩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금지된 사랑을 하는 두 사람을 붙잡아 국문을 해야 한다고 왕에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국문이라 함은 조선시대 역적이나 중재인을 신문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마 임금 앞에서 주리를 틀던 모습을 사극을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임금이었던 성종의 생각은 사원부와 달랐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문제로서 집안일인데 국문을 굳이 왜 하여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성종은 왕실에 좋지 않은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묻어두자 명합니다. 하지만 사원부의 신하는 이것은 왕실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여자들이 노비와 연애에 빠지면 당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법도인데 이것은 왕실에서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성종은 왕족의 일이니 사원부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재차 명하였으나 그의 신하 중 한 명이었던 사원부의 허계가 계속 이 일을 왕에게 문제 삼자 성종은 그의 관직을 박탈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허계가 관직에서 박탈당하자 여기저기서 반대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허계는 옳은 일을 한 것인데 왜 관직까지 박탈하냐는 거죠. 하지만 성종은 듣지 않고 이 일을 전부 묵인합니다.
그렇게 그 간통 사건은 조용히 묻히게 됩니다. 또한 이구지에 따른 평민과 혼인도 하게 됩니다. 남편의 이름은 현재 미상으로 알려진 바는 없네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노비가 말을 타고 다니고 비단 옷을 입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자 사원부는 그 노비를 잡아 조사하였는데 그 노비는 바로 이구지와 정분이 났던 천례였던 겁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다시 표면 위로 흘러나오게 되었고 조정 내부에서 재차 문제를 삼게 되자 천례는 즉시 의금부로 압송됩니다. 압송된 천례는 국문에서 왕에게 직접 신문을 받았으나 끝까지 왕실의 여자와 간통했다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아에서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천례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였고 결국 그는 고문 도중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례는 죽는 그 순간까지 간통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아마 입을 열어도 그리고 다물어도 본인은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천례는 죽을 때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헌부의 관리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이구지는 노비와 정분이 난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간통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을 임금에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구지의 처벌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족은 고문으로서 자백을 받아내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자백을 받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사형을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용서해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왕족의 종친회에서 문종의 외손자였던 정미수는 태종의 손녀이기도 하고 국가에 관련된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니 용서해주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결국 성종의 결정으로 물거품이 됩니다. 여러 신하와 왕족들의 의견을 들은 성종은 결국 그녀에게 사약을 명하게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성종은 여성이 지켜야 할 도리를 따르지 않던 여인들에게 강력히 처벌을 했던 전례가 있었는데 바로 강상제를 범한 어우동을 죽이고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내렸던 것들입니다. 성종은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이구지에게 처벌을 미룰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구지는 사약을 받아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와 천례 사이에 태어난 준비는 이미 출가한 상태라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일상은 그녀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바로 조선시대 음란한 여성의 표본으로 지목되어 어우동, 황진이 등과 함께 대대손손 입에 오르내린 것이죠. 이구지가 사망한 뒤에는 왕실의 족보에서 그녀의 이름을 제명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를 품은 미개한 여자를 왕족의 족보에서 둘 수는 없었겠죠. 시간이 지나 점점 잊혀지고 은폐되어 왔던 그녀의 존재는 1970년대에 민족문화 추진회에서 조선왕조 실록을 구격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존재가 밝혀지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시대를 잘못하거나 사별 이후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일 뿐인데 사형까지 당한 그녀의 운명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신분제와 여성의 차별로 인해 생긴 그녀는 시대적 희생자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조선시대 최고의 음란한 여성의 대명사로 알려진 양녕대군의 딸이었던 이구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